제 161화 나도 환생하고 싶어. 6. 탕명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탕명이 단일심의 표정을 살피며 머리를 굴렸다. 그래, 이도사 놈들이 개복지와 부딪히지 않은 게 확실해. 개복지가 형산팔제를 먼저 발견하고 피한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마주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개복지가 형산팔제의 눈에 띄지 않은 것은 확실했다.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개복지는 형산팔제에게 당했을 것이고 양일지는 형산파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하긴 말도 안 통하는 양일지를 형산파가 데려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암튼 탕명과 개복지가 한통속이 된 걸 알 길 없는 단일심이 탕명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당파 도사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단일심을 어찌 대응할 지정한 탕명이 검을 힘차게 한번 휘두르고는 희죽 웃었다. 미치광이 도사가 어디 있는지 난 모르는데요. 탕명이 딱 잡아떼자 단일심이 다시 윽박질렀다. 내 놈이 수레를 끌고 가놓고 인제 와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답답했는지 지켜보던 형산팔제 중 셋째 방사기가 다가와 단일심을 재촉했다. 사형, 일단 이놈을 제 앞에 놓고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거지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방사기의 말에 도사 셋이 탕명을 둘러쌌다. 우선 탕명의 도주로를 차단한 것이다. 아, 또 한바탕 칼춤을 춰야 하나? 일이 이렇게 되니 탕명도 일전이 불가피하다 생각했다. 대사형 단지명과 2명의 사제가 빠졌다 해도 상대는 형산파의 정예 도사 5이다. 아무리 탕명이지만 혼자서 5 도사를 쉽게 처리할 수는 없다. 방사기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단일심이 고개를 까딱하자 순식간에 4개의 검이 탕명을 향해 휘몰아쳤다. 이크! 탕명이 몸을 날리며 금강검을 휘둘렀다. 우선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했다. 헉! 역시 형산팔제였다. 탕명이 화엽비수를 펼치며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부드럽게 몸을 날려 오장을 날아올랐으나 그만 방사기의 검의 소매자락이 잘려나갔다. 대사형 단지명의 어깨에 생채기를 냈던 탕명이지만 막상 형산팔제의 협공을 받아보니 만만치가 않음을 실감했다. 금강검을 크게 휘둘러 방사기를 2장 정도 물러나게 한 탕명이 눈알을 굴렸다. 생각해보니 도사들이 이렇게 분개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뻔히 수레를 끌고 가는 걸 다 봤는데 이제와 딱 잡아떼는 건 좀 아니다 싶었다. 게다가 지금 도사들과 신랑이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잘못하다간 개방 거지들이 들이닥칠 것이었다. 탕명이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려 머리를 굴렸다. 그 사이 방사기의 검이 다시 탕명의 정수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탕명이 단일심을 향해 몸을 날리며 급하게 외쳤다. 잠깐,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탕명의 외침에 단일심이 사제들에게 검을 거두라 눈짓했다. 한숨 돌린 탕명이 단일심을 보며 말했다. 난 단지 무당 도사에게 뭐 좀 물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그 도사가 정말 미쳤는지 도통 말귀를 못 알아먹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두고 왔어요. 이쯤이면 도사들이 물러서리라 생각했지만 듣고 있던 단일심이 어이없다는 듯 호통을 쳤다. 내 놈을 쫓아갔던 거지. 둘이 죽어 널브러져 있었다. 내 놈이 죽인 게 아니더냐? 헉! 탕명이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삼켜버렸다. 탕명의 안색을 살피던 단일심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너를 쫓아갔던 개복지는 어찌 안 보이지? 탕명이 흠칫했다. 생각보다 도사놈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탕명이 다시 딴청을 피웠다. 개복지? 개복지가 누구죠? 이놈이 또 딴청이냐? 방사기가 욕을 하자 탕명이 참지 못하고 눈꼬리를 치켜떴다. 거 자꾸 이놈 저놈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개 모시기 하던 거지 대장 말인가요? 그렇다. 방사기가 호통을 치자 탕명이 그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 누군지 알겠어요. 그놈 정말 질긴 놈이더군요. 내가 무당 도사와 한참 얘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거지 셋이 달려들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거지 2놈을 죽이고 수레를 끌고 다시 달렸었죠.
탕명이 여기까지 말하고 말을 멈추자 단일심이 한 발 다가섰다. 그래서 어찌 됐느냐? 단일심의 표정을 살핀 탕명이 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한참을 달렸는데 글쎄 수레가 돌부리에 걸려 부서졌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고 왔어요. 무당 도사는 미쳤는지 말도 안 통하니 어쩌겠어요. 아마 그 개복지인가 하는 거지가 무당 도사를 끌고 갔을 거예요. 난 정말 무당 도사가 어찌 됐는지 몰라요. 탕명의 말은 그럴듯했다. 그러나 단일심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눈을 부라렸다. 그 말이 사실이더냐? 사실이냐고 물은 건 반쯤 믿고 있다는 뜻이다. 단일심이 이제 반쯤 넘어왔다고 생각한 탕명이 손까지 저으며 말했다. 그럼요. 내가 뭐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단일심의 눈이 더욱 가늘어졌다. 그런데 넌 왜 수레를 끌고 도망쳤던 것이냐? 탕명이 다시 손을 내저었다. 도망은 무슨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무당 도사에게 물어볼 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초면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도사님께 말해줘야 하나요?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 탕명이 뭘 하든 단일심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단일심이 탕명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거지 둘을 죽여놓고 개봉에 나타나다니 간이 큰 놈이구나. 너는 개방이 두렵지 않으냐? 단일심 본인은 개방이 두려워 개봉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기에 홀로 개봉에 나타난 탕명의 담력에 적잖이 놀라기는 했다. 탕명이 별거 아니라는 듯 웃었다. 내가 미쳤다고 개봉성에 들어가겠어요? 그저 가려는 방향이 이쪽이라 그냥 스쳐 지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거지들과 엮이기 싫어요. 탕명이 이렇듯 솔직하게 말하자 당장 탕명의 목이라도 딸 듯 덤볐던 방사기마저 검을 살짝 내려트렸다. 단일심이 다시 생각해보니 정황상 그랬다. 거지들과 다툼에 탕명이 끼어들어 일이 꼬인 것은 맞다. 거기다 대사형에게 상처까지 입혔다. 하지만 대사형과는 당당히 1대1의 싸움을 한 것이고 탕명이 거지 둘을 죽인 것도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탕명을 형산팔제의 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애매했다. 이미 무당 도사가 개방의 손에 들어갔다면 그를 구출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일이 되자 단일심이 마음을 고쳐먹었다. 좋다. 내 문파와 이름을 밝힌다면 오늘 더는 널 추궁하지 않겠다. 각 문파 사정에 정통했다고 자부하던 단일심이다. 하지만 도통 탕명의 정체는 추측하기도 힘들었다. 단일심이 살짝 여유를 주자 탕명이 누나를 굴렸다. 그래, 지금은 왕사룡과 화산파를 상대하기도 벅차다. 이 도사들을 굳이 적으로 돌릴 이유는 없다. 탕명이 표정을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나는 숭산 소림궁 사람이에요. 이름은 탕명이고요. 소림궁? 그래요? 이제 문파와 이름을 말했으니 가도 되나요? 다른 도사들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무림 사정에 해박한 단일심은 바로 알아먹었다. 독청과는 무슨 관계지? 독청이 내 스승이냐? 독청이 탕명에게 무공을 가르쳐 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탕명 또한 독청에게 수타양경과 천궁기 공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그저 독청이 스승이라 하기에는 애매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상황이 더 꼬일 것이다. 소림궁과 관련 없는 형산팔제이다. 탕명은 독청을 스승이라 해두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요? 스승이라 할 수도 있죠. 무림에서 사제관계는 명확했다. 스승이면 스승이지 스승이라 할 수도 있다는 말은 없다. 하지만 상대가 워낙 특이한 탕명인지라 단일심도 더는 추궁하지 않았다. 단일심이 마음을 정했는지 얼굴빛을 살짝 부드럽게 고쳤다. 좋다. 탕명. 오늘은 놔주겠지만 차후라도 우리 형산파 일을 방해한다면 용서치 않겠다.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지금 이 도사들에게 잡혀 있는 것인가? 분명 서로 타협을 본 것이었다. 그런데 단일심이 자신을 놔준다고 하자 그것이 좀 거슬렸으나 탕명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감사해요. 그럼 전 가봐도 되죠? 단일심이 아무 말이 없자 탕명이 돌아섰다. 그러자 단일심이 다시 소리쳤다. 잠깐. 이자가 그새 마음이 바뀐 것인가? 명문 정파라 자처하는 형산파 도사가 방금 한 말을 뒤집는 것인가? 탕명이 시큰둥한 얼굴로 돌아서서 검을 다잡으며 물었다. 또 뭐가 문제죠? 단일심이 탕명에게 한 발 다가왔다.
그런데 화산파의 매화 36검을 어찌 소림궁 제자인 내가 펼칠 수 있는 것이지? 단일심의 눈은 호기심과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저기는 상당히 사라진 상태였다. 단일심은 탕명이 화산파 무공을 펼친 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다. 말해줘, 말아? 탕명도 사실대로 말해주고 싶었으나 그러려면 또 한나절은 입을 털어야 했다. 이미 개복지에게 모두 털어놔서 그런지 답답했던 속은 후련했다. 굳이 단일심을 상대로 신세 한탄을 할 이유가 없다. 도사님, 그건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제가 좀 바쁘거든요.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해줄 수는 없어요. 만일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얘기해 드릴게요. 사문과 이름을 말하면 잡지 않겠다 했다. 자신이 한 말이 있기에 단일심이 아쉬운 듯 물었다. 정말 다음에 만나면 말해줄 거냐? 궁금증은 못 참는 단일심의 표정은 오히려 간절하기까지 했다. 탕명은 이런 단일심이 우습다 생각했다. 그럼요. 그보다 여기서 얼쩡거리면 위험해요. 어서 도망가세요. 개복지가 무당도사를 왕사룡에게 데려갔다면 왕사룡 그놈이 곧 움직일 거예요. 탕명이 걱정해주는 척하며 슬쩍 단일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자 단일심이 발끈했다. 왕사룡? 우리 형산파는 개방이 두렵지 않다. 단일심의 단순한 반응에 탕명이 피식 웃었다. 뭐 그럼 다행이고요. 난 또 개봉성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얼쩡거리고 있길래 왕사룡이 두려워 그런 줄 알았죠. 그건 단일심이 살짝 얼굴을 붉히자 탕명이 다시 돌아섰다. 암튼 조심하세요. 난 이만. 얼렁뚱땅 탕명이 달아나려 하자 사제인 방사기가 단일심에게 소리쳤다. 사형, 저놈을 정말 그냥 가게 내버려 둘 건가요? 말 잔등 위로 몸을 날린 탕명이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이미 쫓아가기는 늦었다. 단일심이 멀어져가는 탕명을 보며 말했다. 나도 저놈이 거지 둘을 죽였잖아. 그리고 개방 방주 왕사룡을 그놈이라 하잖아. 저놈은 개방의 적이 분명해. 보통 놈은 아니니 또 보게 되겠지. 오늘은 그냥 놔줘. 앞으로 어찌 되는지 두고 보자고. 단일심의 말에 방사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혼자서 개방과 맞서려 하다니 대단한 놈이란 생각은 들었다. 그렇게 형산팔제를 뒤로하고 탕명은 북쪽으로 달렸다. 단일심의 호기심은 잔뜩 키워놓고 그의 자존심을 살짝 밟아준 탕명이었다.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62화 미치광이의 능력 1. 탕명보다 앞서 개봉으로 출발했던 개복지는 운이 좋았다. 다행히 형산팔제의 눈을 피해 무사히 양일지를 왕사룡 앞에 대령했다. 헉, 양일지! 개복지가 데리고 온 양일지를 본 왕사룡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 앞에 있는 자는 상당히 늙긴 했지만 분명 전생의 양일지가 분명했다. 전생의 기운이 느껴져서일까? 양일지와 마주하자 왕사룡의 눈이 무시무시하게 변하였다. 왕사룡의 반응을 지켜보던 개복지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탕명의 말이 사실이었군. 그랬다. 개복지는 양일지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왕사룡은 미치광이를 보더니 단박에 양일지라 외쳤다. 젊은 방주 왕사룡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근엄한 표정으로 늘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런 왕사룡이 수아가 지켜보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손까지 떨었다. 평소의 왕사룡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10년 가까이 왕사룡의 수하로 일해온 개복지였다. 늘 자신만만하고 치밀한 왕사룡이 이렇게 놀라워하는 건 처음 보았다. 개복지는 왕사룡의 반응을 보자 탕명의 말이 사실임을 확신했다. 왕사룡의 반응에 놀란 것은 개복지만이 아니었다. 그의 오른팔 장장로 또한 왕사룡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왕사룡의 복심이라 자처하는 장장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방주, 이자가 대체 누구인데 그리 놀라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왕사룡은 그저 충격을 삼키는 듯 침음성만 흘리고 있었다. 의아한 표정을 짓던 장장로의 시선이 개복지를 향했다.
이자는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방주와 개복지 두 사람만이 아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 장장로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왕사룡은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도 못한 듯 무시했고 개복지는 뭔가 아는 듯 태연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방주와 개복지가 나도 모르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군. 장장로는 왕사룡이 원망스러웠다. 화북팽가를 도우러 나섰던 장장로는 탕명에게 팔이 잘려 도망쳐왔다. 하지만 팔이 잘린 것보다 더 그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었다. 바로 왕사룡이 점점 자신을 퇴물 취급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벌써 10년이다. 장장로는 왕사룡의 오른팔로서 많은 공을 세웠다. 그렇기에 자신이 왕사룡을 방주로 만들었다 자부했다. 당연하다는 듯 왕사룡의 위세를 업고 개방을 맘대로 휘젓고 살았던 장장로였다. 그러나 끈 떨어진 연은 사라지는 법이다. 왕사룡의 총애가 시들해지자 장장로의 위세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를 두려워하던 개방 제자들도 이젠 장장로를 만만히 대하기 시작했다. 개방 무공의 장점은 장법이다. 그렇기에 왼쪽 팔을 잃은 장장로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장장로는 자신의 무공을 맘껏 펼칠 수 없게 되었다. 이젠 8대 장로 중 가장 약체 장로가 된 것이었다. 방주. 의기소침해진 장장로가 다시 왕사룡을 불러봤으나 왕사룡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왕사룡이 대답이 없자 장장로의 눈은 다시 개복지를 향했다. 분명 개복지는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 사실 장장로는 왕사룡이 친위대를 키우는 게 늘 불만이었다. 자신의 권력이 쪼개지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친위대 개복지는 아는 일을 자신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복지 또한 장장로의 시선을 무시했다. 그러자 장장로의 위기감은 점점 커졌다. 장장로가 개복지에게 한 발 다가섰다. 개복지. 이자가 누구지? 장장로가 물었으나 개복지가 대답할 리가 없다. 개복지의 관심은 오로지 왕사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였다. 개복지마저 자신을 무시하자 장장로는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으나 그렇다고 개복지를 어쩔 수도 없다. 단순 무공으로 대결해도 장장로는 개복지를 제압할 힘이 없다. 방주. 장장로가 재차 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왕사룡이 장장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왕사룡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장장로를 절망시켰다. 개복지만 남고 모두 물러가라. 방주. 장장로는 그저 황당했다. 이젠 아예 자신 보고 나가라 한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왕사룡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이럴 수가. 장장로가 서운하다는 눈빛을 보냈으나 왕사룡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장장로와 시중드는 사람들까지 모두 대청에서 사라졌다. 이제 대청에는 왕사룡과 개복지 그리고 정신 나간 양일지 세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왕사룡이 물었다. 개복지. 혼자만 살아 돌아온 것이냐? 나이는 개복지가 10살가량 많았다. 하지만 왕사룡은 자신보다 연장자인 개복지에게 늘상 반말이었다. 왕사룡이 개방의 방주이고 무공 또한 엄청 강했기에 개복지는 당연하다 받아들였다. 왕사룡이 무림의 최고 영웅이라 생각했기에 지금까지 별 반감을 품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개복지는 왕사룡의 반말이 오늘은 유독 귀에 거슬렸다. 탕명이 말하지 않았던가? 왕사룡은 젊은 영웅이 아니고 사실은 70년을 넘게 산 늙은이라고. 개복지는 욱하는 마음이 단전에서부터 치솟는 것을 간신히 억눌렀다. 하긴 탕명의 얘기를 상기해 보니 왕사룡이 아무에게나 반말하는 습성이 이해가 갔다. 그래, 70살 늙은이가 반말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얼굴은 젊지만 마음속은 오래전에 늙은이가 된 왕사룡이 중년의 자신을 어리게 보고 반말한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복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개복지. 평소와 달리 개복지가 얼른 대답하지 않자 왕사룡의 음성에 노기가 비쳤다.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개복지는 그제야 자신이 방주의 물음에 답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복지가 서둘러 답했다. 네, 도중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개복지는 광안에서 난동을 부리던 양일지를 발견한 얘기부터 양양 나루터에서 형산팔제와 혈전을 벌인 일까지는 사실대로 말했다. 친위대가 전멸했다는 얘기에도 왕사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탕명이 나타나 수레를 뺏어갔다는 대목에서는 왕사룡의 눈이 커졌다. 젊은 놈이 끼어들었고 그 놈이 수레를 끌고 도망쳤다고. 셋이서 뒤를 쫓아갔더니 청동 가면을 쓰고 덤볐다고. 왕사룡은 청동 가면에 유독 관심을 보였다. 개복지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청동 가면을 쓰고 기습해와 동료 2명이 그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탕유. 왕사룡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탕유라는 이름이 새어나왔다. 왕사룡은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난주에서 청주가 탕명 손에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왕사룡에게는 탕명이라는 이름은 아직 낯설었다. 개복지의 말대로라면 탕명 아니 탕유가 이번에는 양일지를 노리고 양양에 나타난 것이었다. 왕사룡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이 인연이 남자로 환생한 것이 분명하군. 왕사룡은 그제야 탕유가 탕명이라는 남자로 환생했음을 확신했다. 또한 탕명이 자신과 같은 꿈을 꾸었고 꿈을 확인하려 수레를 뺏어갔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상하군. 왕사룡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개복지를 노려보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개복지, 친위대가 다 죽었는데 어찌 너만 살아 돌아온 것이냐? 그리고 그놈이 어찌 너를 살려두었지? 탕명이 전생의 탕유임을 확신한 왕사룡은 당연히 이상하다 생각했다. 개복지가 탕명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왕사룡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개복지가 홀로 살아 돌아왔고 게다가 양일지까지 데려왔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겉모습은 30대 젊은이였지만 심계는 확실히 노회한 왕사룡이었다. 송곳 같은 질문에 개복지가 눈을 살짝 깔았다. 저 미치광이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자가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저 미치광이를 버려두고 간 듯합니다. 버려두고 갔다고? 그렇습니다. 형산팔제가 수레를 뒤쫓아올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개복지가 오히려 반문하자 왕사룡이 잠시 생각을 정리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미심쩍은 점이 있었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양일지가 어찌 자신의 눈앞에 환생해 있냐는 것이었다. 왕사룡이 손을 들어 손짓했다. 알았다. 그만 나가봐. 친위대 12명이 가서 개복지 혼자만이 살아 돌아왔으나 왕사룡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다. 개복지는 지금까지 왕사룡의 행동이 화끈하고 영웅답다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게 달리 보였다. 냉혹한 늙은이. 개복지는 이런 왕사룡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뒤로 돌아선 개복지가 이를 갈았다. 개복지는 왕사룡이 양일지와 뭐라 얘기하는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방주의 명이 떨어졌고 게다가 왕사룡이 자신을 의심하는 듯 보이자 아쉬움을 남기고 물러났다. 이제 대청에는 왕사룡과 양일지만이 남았다. 왕사룡이 찬찬히 양일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자가 왜 이리 늙은 것이지? 왕사룡이 찬찬히 전생의 기억을 되짚었다. 탕유가 절벽으로 몸을 던지던 그날 무당파 대사형 양일지는 무당오협을 이끌고 삼성산에 올랐었다. 하지만 탕유의 검에 무당오협은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밤 무당파 도사 중에서는 오직 양일지만이 홀로 살아있었다. 왕사룡이 탕유를 쫓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기 전 그가 기억하는 양일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심각한 왕사룡과는 달리 양일지의 표정은 천진난만했다. 형아, 배고파! 왕사룡은 어이가 없다. 다 늙은 양일지가 자신을 형이라 부르며 밥을 달란다. 이자가 정말 미친 것인가? 마음이 급한 왕사룡이 양일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양일지에게 원하는 답을 들을 수는 없었다. 개복지의 말대로 양일지와는 전혀 대화가 되질 않았다. 정말 미친 것인가? 묻고 싶은 게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왕사룡은 어떤 의문점도 풀 수 없었다. 자신 앞에 있는 미치광이는 분명 양일지가 맞다. 하지만 눈앞의 양일지는 왕사룡이 기억하는 양일지가 아니었다. 10년 넘게 늙어버린 얼굴에다 말도 안 통하는 광인 그 자체였다.
개복지! 화만 솟구친 왕사룡이 개복지를 다시 불렀다. 대청으로 다시 들어온 개복지는 왕사룡의 표정을 보고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굿! 역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군. 이제 저기홍 얘기가 나오겠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인지라 개복지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왕사룡의 명을 기다렸다. 늙은 여인의 흔적은 없었더냐? 역시 탕명과 개복지가 예상한 대로였다. 개복지가 대답했다. 무공이 강한 늙은 여인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친위대를 소집해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저기홍을 찾는 일은 탕명과 개복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개복지는 그 일에 친위대를 사용하려 한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왕사룡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장장로! 장장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장장로가 얼른 들어섰다. 장장로는 이제라도 왕사룡이 자신을 불러주니 그저 반가울 뿐이다. 장장로! 개방의 모든 제자에게 명을 전해라. 저기용이라는 60쯤 먹은 여인을 찾아라. 장장로가 황당하여 물었다. 저기홍이 누구입니까? 장장로의 질문에 왕사룡이 잠시 움찔했다. 저기용을 뭐라 설명해야 하나. 무공이 엄청나게 강한 여자다. 양일지를 힐끗 바라본 왕사룡이 말을 이었다. 어쩌면 정신이 오락가락할지도 모른다. 암튼 제자들에게 함부로 잡으려 나서지 말고 어디 있는지만 알아보라 명해라. 장장로는 영문을 몰라 답답한 마음이 들었으나 일단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생각했다. 왕사룡의 표정으로 보아 무척 중대한 일은 맞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 이번 기회에 다시 방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개방 내에서 기반이 없는 장장로가 기댈 곳은 오직 왕사룡의 신임뿐이었다. 장장로가 명을 받았다. 알겠습니다. 개방 제자들을 총동원시키겠습니다. 왕사룡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장로가 자신의 심중을 알아채고 발빠르게 움직이자 그래도 장장로가 쓸모있다 생각했다. 장장로가 명을 받고 나가자 왕사룡은 다시 양일지에게 시선을 돌렸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하들이 분명 저기용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자를 어쩐다. 왕사룡은 분명 양일지에게서 뭔가 단서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해죽해죽 웃고 있는 양일지를 바라보는 왕사룡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63화 미치광이의 능력 2. 개방의 근거지는 개봉이다. 개봉이 개방의 근거지가 된 것은 이유가 있다. 개봉은 예로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다. 사방이 평지로 탁 트인 개봉은 물산이 움직이기에 적격이었다. 먹을 게 많으니 거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나둘씩 모여든 거지들이 어느새 개방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지들을 싫어한다. 그렇기에 거지들이 들락거리는 개방의 본타는 개봉성 밖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 개방 본타 비무장에 때 아닌 무공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산발한 외파리 사내가 흐리멍덩한 눈으로 상대의 공격을 막고 있었고 반대쪽에는 매서운 눈빛의 개방 제자가 주먹과 발을 연달아 내지르고 있다. 개방 제자가 무서운 기세로 공격을 퍼부었으나 희한하게도 외파리 사내는 잘도 피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외파리 사내의 한쪽 발에 커다란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다. 사내가 움직일 때마다 쇠고랑에 연결된 쇠사슬이 철커덩거리며 쇠소리를 냈다. 그랬다. 쇠고랑은 긴 쇠사슬로 연결되어 큰 기둥에 감겨 있었다. 아마도 사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였다. 몇 차례 공격을 피하던 외파리 사내가 몸을 날리니 어느새 개방 제자의 등 뒤에 섰다. 한쪽뿐인 사내의 손바닥이 거지의 어깨를 강타했다. 어이쿠! 우람한 체구의 사내가 이장이나 뒷걸음치더니 이내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러고 보니 비무장 이곳저곳에 가슴을 쥐고 있거나 쩔뚝거리는 사내들이 끙끙거리고 있었다.
사내가 쓰러지자 어린 동자 하나가 외파리에게 따끈한 만두 한 접시를 바쳤다. 우걱우걱. 참으로 개걸스럽게도 먹었다. 외파리 사내는 만두 한 접시를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웠다. 마지막 만두 하나를 손에 쥔 외파리가 아쉬운 듯 외쳤다. 맛있어! 더 줘! 그랬다. 미치광이 양일지는 개방 제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릴 때마다 맛난 만두를 한 접시씩 받아먹고 있었다. 덤벼! 만두 더 줘! 양일지를 지켜보던 왕사룡이 침음성을 흘렸다. 용문이가 새겨진 커다란 의자에 앉은 왕사룡은 매서운 눈초리로 양일지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왕사룡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번엔 건장한 체구의 개방 제자 하나가 장검을 들고 나섰다. 한 차례 거하게 몸을 푼 사내가 양일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사내의 검이 매섭게 바람을 가르며 양일지의 어깨를 향해 내리쳐졌다. 하나 남은 양일지의 왼쪽 팔을 뿌리부터 잘라버리듯 매서운 바람을 일으켰다. 양일지의 몸이 빠르게 회전하며 돌자 발에 묶인 쇠사슬도 힘차게 출렁거렸다. 헉! 사내를 한 방에 날려보낸 양일지가 손에 쥐고 있던 만두를 입에 쑤셔 넣고는 맛있게 먹었다. 개방 제자가 독까지 들고 기세 좋게 달려들었으나 결과는 싱거웠다. 역시 양일지는 고수였다. 비록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만 무당파 장문 자리까지 오른 양일지의 무공은 개방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양일지를 바라보던 왕사룡의 눈초리가 더욱 예리해졌다. 저자가 미쳤어도 무공은 여전하군. 물론 양일지의 무공은 전생에서도 왕사룡에게는 못 미쳤다. 왕사룡과는 나이 차이도 20년가량 났었다. 삼성산 절벽에서 무당 5협 중 4명이 탕유에게 전멸당했기에 홀로 살아남은 양일지가 어부지리로 무당파 장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왕사룡은 오늘 비물을 지켜보는 사람 중 개복지나 장장로 정도가 나서야 볼만한 대결이 되리라 판단했다. 눈치 빠른 장장로가 왕사룡의 심중을 읽었는지 몸을 기울이며 소곤댔다. 방주,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 장장로가 보기에 양일지의 무공은 강했으나 정신이 온전치 못했기에 자신이 나선다면 해볼 만하다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상대해 본다면 양일지의 비밀을 풀 단서를 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장장로의 기대와 달리 왕사룡은 장장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왕사룡은 장장로가 나서는 게 싫었다. 왜일까? 양일지는 오른팔이 없고 장장로는 왼팔이 없다. 그런데 희한한 건 양일지는 전생에 탕유에게 팔이 잘렸고 장장로는 탕유가 환생한 탕명에게 팔이 잘렸다는 것이다. 이를 아는 왕사룡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은 보기 싫었다. 왠지 자신의 적인 탕명의 위세를 높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장장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던 왕사룡이 개복지에게 고개를 돌리며 명했다. 개복지, 나서거라! 왕사룡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개복지가 비무장으로 나섰다. 일이 되니 장장로만 멀쑥해졌다. 방주, 무한한 마음이 든 장장로가 왕사룡을 불렀으나 왕사룡은 장장로를 외면했다. 제기랄, 이젠 대놓고 무시하네. 왕사룡의 신임을 다시 얻어보려 애쓰던 장장로였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왕사룡이 자신을 무시했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다. 장장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기분이 역같았지만 어쩌겠는가. 장장로는 자기를 제치고 나선 개복지가 양일지의 손에 쓰러져 망신을 당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장장로의 바램과 달리 개복지의 표정은 당당했다. 사실 개복지도 양일지와 한번 겨뤄보고 싶었다. 탕명의 말대로 양일지가 무당 장문이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다. 무공에는 진심인 개복지였다. 200년 전 무당 장문의 무공은 어땠는지 직접 체감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개복지가 천천히 양일지의 주위를 돌았다. 양일지는 무기가 없다. 오직 장법과 권각술만을 사용해 개방 제자들을 때려 눕혔다.
개복지 또한 양일지를 죽이려 싸우는 것은 아니었기에 검을 빼들진 않았다. 양일지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탐색이 끝났다는 듯 개복지의 주먹이 바람을 일으켰다. 워낙 체격이 좋고 힘이 넘치는 개복지였다. 내공까지 받쳐주니 개복지의 주먹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까지 덤볐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주먹이었다. 미치광이 양일지도 상대의 실력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흐리멍덩하던 눈매가 제법 매서워졌다. 개복지는 2개의 주먹을 가졌지만 양일지는 오직 1개뿐이다. 2개의 주먹과 하나의 손바닥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주먹의 수에서는 분명 불리했으나 양일지는 결코 밀리지 않았다. 왕사룡이 장장로를 흘낏 보며 말했다. 장장로, 어떤가? 이제 좀 볼만하지 않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 왕사룡은 만족한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듣고 있는 장장로는 영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개복지가 2팔을 가지고도 미치광이에게 우세를 점하지 못하네요. 장장로가 김 빠지는 소리를 하자 왕사룡이 잘린 장장로의 왼쪽 팔을 흘낏 보고는 말했다. 그렇긴 하지. 팔이 3개로 늘어나도 저자의 상대는 못 될 것이다. 장장로가 개복지를 도우러 나서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얘기였다. 아무리 방주라도 인신공격을 하다니. 하나 남은 장장로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내가 10년을 충성했는데 어찌 나를 이리 홀대한단 말인가? 이젠 대놓고 면박까지 당하자 장장로의 볼살은 떨렸고 2눈까지 붉어졌다. 하지만 장장로가 어찌 느끼던 왕사룡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미치광이 양일지에게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이 왕사룡의 관심사였다. 면박을 당한 장장로는 못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으나 개복지의 표정에는 환희가 넘쳤다. 수백 년 전 고수인 양일지와의 비무는 개복지를 짜릿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비무에 온전히 빠져든 개복지의 주먹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왕사룡의 말대로 지금까지의 비무는 몸풀기에 불과했다. 개복지의 움직임에 따라 양일지도 이리저리 몸을 날리자 발에 묶인 쇠사슬도 하늘을 날아다녔다. 개복지의 2 주먹이 점점 거세지자 양일지가 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개의 주먹을 상대해 한쪽 주먹과 한쪽 발로 맞대응한 것이다. 개복지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자가 정말 미친 것이 맞는가? 양일지가 발을 손처럼 사용하니 비등하던 형세는 순식간에 양일지 쪽으로 기울었다. 개복지의 얼굴에 당혹감이 퍼졌다. 머리가 온전치 못해 분명 허점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정작 싸움이 거세지자 무공을 펼치는 양일지는 개복지가 홀로 상대하기에는 벅찬 고수였다. 이러다 된통 당하겠군. 개복지의 마음이 더욱 급해졌다. 양일지가 발을 사용하니 개복지가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개복지와 양일지의 비무를 지켜보던 왕사룡이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군. 저자의 무공이 어찌 전생보다 강해진 것이지? 그랬다. 왕사룡이 보기에 양일지의 무공은 전생보다 오히려 강해졌다고 느껴졌다. 왕사룡도 환생했지만 자신은 전생의 내공을 그대로 가져오진 못했었다. 전생에 수십 년을 수행했던 무공이기에 다시 연마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전생의 공력을 회복하는데 10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환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양일지는 전생의 무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왕사룡은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개복지의 기합 소리가 비무장에 울려 퍼졌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개복지가 연달아 주먹을 날리더니 몸을 솟구쳤다. 한쪽 팔뿐인 양일지를 공중에서 공격하려 한 것이다. 개복지로서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개복지가 한쪽 팔뿐인 양일지의 약점을 파고들었으나 양일지는 역시 고수였다. 순간적으로 물구나무를 선 양일지의 양발이 개복지의 양주먹과 부딪혔다. 헉! 양일지의 머리는 흐리멍덩했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다. 개복지의 변초에 양일지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잠재돼 있던 몸의 기억이 저절로 반응한 것이다. 주먹이 발임을 당할 수는 없다. 양일지의 두 발에 차인 개복지가 3장이나 날아가 떨어졌다. 으흑!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개복지는 얼른 일어섰다. 놀란 개복지가 자신의 주먹을 살폈다. 주먹이 으스러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친위대 좌장인 개복지마저 미치광이 양일지에게 패한 것이다. 어휴, 다행이군. 꼭 양일지를 이기려 했던 건 아니었다. 멋진 비무를 했다. 개복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만족했다. 그때였다. 개복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때 왕사룡이 갑자기 신형을 날렸다. 왕사룡의 특기는 암습이다. 개복지가 멀리 날아가 떨어지자 승리감에 취해 있던 양일지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왕사룡에게 연달아 주먹을 얻어맞은 양일지가 뒤로 두 걸음 밀려났다. 이씨! 엉겁결에 두 대나 맞았다. 화가 치민 양일지가 내력을 잔뜩 끌어올려 왕사룡을 향해 장을 날렸다. 왕사룡은 기다렸다는 듯 양일지의 왼손에 자신의 왼손을 부딪혀갔다. 두 사람의 손바닥이 자석처럼 붙어버렸다. 이제 내력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양일지의 무공초식은 충분히 보았다고 생각한 왕사룡이 양일지의 내력을 시험하려 나선 것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64화 미치광이의 능력 3. 개방 본타 비무장에서 시작된 미치광이 양일지와의 비무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됐다. 그러다 양일지의 상대가 개방 제자에서 개복지로 바뀌면서 후끈 열기가 달아올랐고 개복지마저 패하자 드디어 방주 왕사룡이 나섰다. 결국 왕사룡이 나섰군. 개복지는 중원에서는 상대를 찾기도 어려운 왕사룡이 나섰으니 비무는 곧 끝날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개복지의 예상과 달리 양일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비록 한쪽 팔은 잃었으나 내력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수십 년간 수련한 무당파의 정순한 내공은 구파 일방 중에서도 독보적이었다. 왕사룡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력까지 그대로 가지고 환생했군. 양일지가 전생의 내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나 왕사룡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왕사룡이 누구인가? 벌써 60년 넘게 내공을 쌓아 올렸다. 비록 무당의 내공 비법이 독보적이라 해도 양일지보다 2배의 시간을 수련한 왕사룡이었다. 그때였다. 허! 왕사룡이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그러자 상황은 묘하게 바뀌었다. 여유 넘치던 왕사룡의 표정이 일변했다. 뭐가 잘못됐는지 왕사룡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내력 싸움에서는 강한 쪽 내력이 상대 쪽으로 밀려 들어간다. 오직 예외가 있다면 무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마공의 흡성 대법만이 반대로 상대의 내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이런! 그런데 양일지의 손바닥을 통해 괴이한 힘이 왕사룡을 향해 덮쳐오기 시작했다. 게다가 밀려오는 내력을 막을 수가 없다. 왕사룡은 그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양일지의 내공 수준을 가늠해 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놀란 왕사룡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자신만만하던 왕사룡의 입에서 신음마저 흘러나왔다. 한쪽에 주저앉아 욱신거리는 주먹을 어루만지며 관전하던 개복지도 뭔가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다. 왕사룡의 표정이 왜 저러지? 그랬다. 분명 왕사룡이 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확실했다. 내공이 양일지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정은 정반대였다. 양일지의 이마에 굵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는 했으나 그건 내력을 겨룰 때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반면 왕사룡의 표정이 희한했다. 마치 악몽을 꾸다 깬 사람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살짝 이빨이 부딪히며 떨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천하제일 무공을 자랑하던 왕사룡이 미치광이와의 내력 싸움이 벌어지자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쩔쩔매기 시작한 것이다. 뭐지? 눈치 빠른 장장로였다. 이상함을 느낀 장장로가 고개를 갸웃하며 살며시 왕사룡의 뒤로 다가서며 속삭였다. 방주, 제가 돕겠습니다. 1대1의 내력 싸움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은 무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왕사룡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이자 장장로가 무림의 금기를 깨려 한 것이다. 왕사룡의 입에서 들릴 듯 말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개방 제자들이 두 눈을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왕사룡이 어찌 장장로의 도움을 받겠는가. 왕사룡이 한껏 내력을 끌어올렸다. 거세게 밀려 들어오는 양일지의 내력을 밀어내려 안간 힘을 썼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단전에서 끌어올린 내력은 양일지의 손바닥을 거치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기분이었다. 일이 되니 천하무적 왕사룡도 괴이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가슴은 점점 답답해졌고 눈앞이 어지러질하기 시작했다. 전생과 이생을 거치며 온갖 경험을 했던 왕사룡이었지만 처음 당해보는 상황에 놀라 이성을 잃었다. 엄청난 공포가 엄습하자 죽음이 닥쳐왔다 느꼈다. 장장로 도와줘!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자 그렇게 거만하던 왕사룡의 입에서 도움을 청하는 급박한 소리가 새어나온 것이다. 왕사룡이 도움을 청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장장로가 왕사룡의 오른손에 하나뿐인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붙였다. 내력을 절대치까지 끌어올린 장장로가 왕사룡의 손바닥으로 내력을 발산했다. 그러더니 개복지를 보며 소리쳤다. 개복지, 빨리! 반칙하려면 성공해야 한다. 혹여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장장로가 개복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지금 이곳 비무장의 고수는 개복지와 장장로뿐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동한 개복지도 달려가 왕사룡의 등에 장을 붙였다. 이제 3대1의 싸움이 되었다. 장장로와 개복지의 내력이 왕사룡을 돕자 양일지가 세 고수를 상대로 싸우는 형국이 되었다. 세 고수가 합세하자 양일지도 한계를 드러냈다. 역시 양일지 혼자서는 세 사람의 상대가 안 되었다. 양일지가 욱하며 한 모금 선혈을 내뿜더니 그대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장장로와 개복지의 반칙으로 대결은 양일지의 패배로 끝나버렸다. 내력 싸움에 밀린 양일지가 그대로 나가떨어져서야 왕사룡도 엉클어진 단전을 수습할 수 있었다. 휴, 한숨 돌렸다고 생각한 왕사룡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개복지가 보니 양일지는 심한 내상을 입었는지 하늘을 보고 대자로 뻗어 있었다. 분명 중상을 입었으리라. 어쨌든 이렇게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뒤돌아 한 걸음 내딛던 왕사룡의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명 내력이 소진돼 쓰러진 것은 양일지였는데 오히려 대자로 뻗어 있는 양일지보다 왕사룡의 표정이 더 일그러져 있었다. 방주! 낌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장장로가 왕사룡을 부축하며 안색을 살폈다. 왕사룡도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다. 주저앉은 왕사룡이 얼굴을 찡그리며 장장로를 올려다보았다. 허! 장장로가 흠칫했다. 총기 넘치고 막던 왕사룡의 눈이 충혈되며 누렇게 탁해지는 게 아닌가. 마치 80세 먹은 노인의 눈빛이었다. 이럴 수가! 장장로가 자신도 모르게 부축했던 팔을 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분명 자신이 10년간 모시던 왕사룡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장장로의 놀란 표정을 본 왕사룡도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단전의 길을 돌려보았다. 그런데 단전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운이 이전과 달라졌다. 내공의 깊이는 달라진 게 없지만 뭔가 탁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왕사룡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지? 양일지 이자와 정력을 겨룬 것뿐인데 내 단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지?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왕사룡이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다리는 풀려 힘이 없었고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몸을 돌려 겨우 안채로 방향을 잡은 왕사룡이 힘없는 소리로 명했다. 장장로, 저자를 가두어라. 그리고 네 명이 있기 전엔 아무도 내 방에 들이지 말아라. 왕사룡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양일지를 가둬두라 명령을 내리고 비틀거리며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이를 지켜보던 개복지도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다. 분명 왕사룡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 틀림없군. 개복지로서는 왕사룡이 타격을 입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어쩌면 오늘 일로 환생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암튼 생각지도 않게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 개복지의 입꼬리가 살며시 말아 올라갔다. 개방에 한 차례 큰 해일이 휩쓸고 지나갔다. 미치광이 양일지와의 비무가 끝나자 개방 본타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짙은 안개가 깔린 듯 고요했고 적막한 분위기였다. 왕사룡의 침소 앞을 한참이나 서성이던 개복지가 돌아섰다. 그것 참 이상하군. 왕사룡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개복지가 여러 차례 왕사룡을 만나려 했으나 왕사룡은 나흘째 두문불출하며 개복지를 만나주지 않았다. 왕사룡의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 의심은 들었으나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개복지로서는 답답할 뿐이었다. 달리 방법이 없자 개복지가 껄끄러운 관계였던 장장로를 찾았다. 개복지, 장장로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개복지를 바라봤다. 개복지가 지금껏 자신을 찾아온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발로 찾아왔으니 분명 자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일 것이다. 개복지의 표정을 살핀 장장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오? 평소 같았으면 상대도 하기 싫은 장장로였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쪽은 개복지였다. 긴 말이 필요 없다. 개복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방주를 배웠소이까? 장장로가 고개를 저었다. 못 배웠소. 개복지가 한 발 다가섰다. 이상하지 않소이까? 장장로는 개복지가 찾아온 이유를 당연히 알고 있다. 개복지도 왕사룡의 상태가 궁금한 것이다. 하지만 장장로는 개복지의 의도를 모른 척 딴소리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개복지가 몸을 살짝 낮췄다. 방주께서 어찌 침소에서 나오시지 않는 것이오? 분명 조기용을 찾으라 명령을 내렸는데 상황을 보고하러 몇 번을 갔으나 만나주시지를 않소이다. 왕사룡을 찾아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장장로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개복지보다 더 왕사룡을 만나고 싶은 것이 장장로였다. 방주께서 이자도 만나주지 않았군. 왕사룡이 요즘 부쩍 신임하고 있는 개복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자 장장로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다. 내가 방주께 가보겠소. 이미 여러 차례 찾아가 퇴짜를 맞은 장장로였다. 하지만 자신이 간다면 왕사룡을 만날 수 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눈치가 구단인 개복지였다. 개복지는 장장로도 왕사룡을 만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이자도 못 만난 것이군. 개복지가 어찌할까 고민하는 사이 장장로는 비무가 있었던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개복지는 못 봤지만 장장로는 분명 보았다. 양일지와 내력을 겨루었던 왕사룡의 눈빛이 흉측하게 늙은이의 눈빛으로 변했음을. 아직도 그 눈빛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장로였다. 그때 장면이 떠올려지자 기분이 오싹해졌다. 장장로가 몸서리가 처진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개복지가 물었다. 장장로 어찌 그러시오? 개복지의 물음에 장장로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다. 아마도 방주께서는 미치광이와 내력을 겨룬 탓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듯하오. 그러니 며칠 더 기다려 보시오. 역시 예상대로 장장로와는 말이 안 통했다. 장장로가 뭔가 아는 듯 냄새는 풍겼으나 쉽게 말해줄 것 같지 않다. 장장로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개복지는 바로 돌아섰다. 제길, 역시 이자는 나랑 안 맞아. 장장로를 찾아가 봤지만 소득은 없다. 그러나 왕사룡이 장장로도 만나주지 않은 것은 확인되었다.
왕사룡에게 뭔 일이 생긴 것이란 개복지의 추측은 더욱 확실해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65화 미치광이의 능력 4.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다. 열흘간 침묵 속에 은거하던 왕사룡이 드디어 개복지를 부른 것이다. 왕사령 이자가 이제야 회복된 것인가? 하긴 왕사룡의 무공은 양일지보다 강했다. 내상을 입었더라도 열흘이나 지났으니 상당히 회복됐을 것이다. 살며시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개복지가 멈칫했다. 커다란 방 안에 왕사룡은 보이지 않고 웬 사내가 하나 앉아 있었다. 사내는 검은 망사가 내리어진 요상한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저자는 누구이지? 개복지가 멈칫하자 사내가 탁한 음성으로 말했다. 개복지, 이리 오게. 혹시나 했는데 얼굴을 온통 가리고 앉아있는 사내가 바로 방주 왕사룡이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안 좋은지 목소리가 좀 이상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개복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왕사룡은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방금 차를 마신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도 탁자에 놓여 있었다. 거기까지는 이상할 게 없었다. 문제는 왕사룡의 차림새였다. 왕사룡은 희한하게 생긴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망사가 달린 모자였다. 사내가 왜 여인이 쓰는 모자를 쓰고 있을까? 그것도 방 안에서. 개복지가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왕사룡이 겸연쩍은 헛기침을 냈다. 어쨌든 방주가 불렀으니 명을 기다려야 한다. 마음을 추스른 개복지가 한 발짝 다가서서 머리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방주. 고개를 든 개복지가 왕사룡의 안색을 살폈다. 하지만 왕사룡의 얼굴은 검은 망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보통의 망사 모자는 살짝 얼굴의 윤곽만 가리는 정도인데 왕사룡이 지금 쓰고 있는 모자는 짙고 검은 망사가 내려져 있어 얼굴 표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왕사룡의 침소가 아니었다면 앉아있는 사람이 왕사룡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개복지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자가 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 혹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것인가? 열흘 전 양일지와의 무공대결에서는 병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개복지의 기억으로는 왕사룡이 양일지의 주먹에 얻어맞은 적도 없었다. 그것 참 요상한 일이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놓고 물을 순 없다. 이유야 곧 알게 될 것이기에 개복지는 왕사룡의 명을 기다렸다. 어차피 자신을 불렀으니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다. 개복지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니 왕사룡이 또다시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천천히 입을 뗐다. 개복지, 상의할 게 있으니 여기 앉게. 차도 한잔하고. 왕사룡의 말에 개복지는 깜짝 놀랐다. 재차 들으니 왕사룡의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다. 맑고 근엄하던 목소리가 탁하고 거칠게 변했다. 게다가 말투도 변했다. 늘 강한 어투로 명령만 내리던 왕사룡이 자신과 더불어 상의를 하자고 한 것이다. 게다가 찻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찬물도 따라주었다. 찻주전자를 내려놓은 왕사룡이 손짓하며 맞은편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이자가 정령 왕사령이 맞는 것인가? 부복하고 서 있던 개복지는 앉아있는 왕사룡의 얼굴이 잘 안 보였다. 마주 앉으면 좀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든 개복지가 살며시 의자에 앉았다. 개복지가 자리를 잡자 왕사룡이 찻잔을 가리켰다. 한 잔 마시게. 감사합니다, 방주. 개복지가 얼른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니 긴장됐던 심장이 좀 진정되는 듯 했다. 찬물을 한 모금 마신 개복지가 검은 망사 사이로 비치는 왕사룡의 얼굴을 슬쩍 살폈다. 얼굴빛은 확인이 안 되지만 확실히 왕사룡임은 분명했다. 목소리가 탁하게 변하긴 했으나 감기에 걸렸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갔다. 앉아있는 자세로 보아 병색이 짙어 보이지도 않는데
왜 망사 모자는 쓰고 있는 것일까? 개복지는 솟구치는 궁금증을 누르며 다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찻잔을 내려놓은 개복지는 왕사룡이 입을 떼기를 기다렸다. 잠시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드디어 왕사룡이 먼저 입을 뗐다. 양일지는 어찌 됐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왕사룡이 만나주지 않자 조급해진 개복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양일지의 상태를 살폈다. 심한 내상을 입은 양일지는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다. 죽진 않았지만 겨우 숨만 쉬고 있음은 이미 여러 번 확인했다. 개복지는 당연히 왕사룡도 양일지의 상태를 알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하지만 방주가 물었으니 아는 대로 답을 해야 했다. 양일지가 의식은 찾았으나 단전이 파괴되어 무공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산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한 개복지가 왕사룡의 반응을 살폈다. 예상대로 왕사룡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개복지와 상의할 일이 양일지와 관련이 있기에 물어본 것이리라. 휴, 짧은 한숨을 쉰 왕사룡이 천천히 망사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검은 망사로 가려졌던 왕사룡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럴 수가. 개복지는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불과 열흘 만이다. 그런데 열흘 만에 왕사룡의 얼굴은 10년 넘게 늙어 있었다. 30대 중반의 왕사룡이었다. 그런데 팽팽하고 윤기 흐르던 얼굴 여기저기에 주름이 깊게 팼다. 그것도 저작거리에서 막일하며 고생한 중년 남자의 깊은 주름이다. 반지르르 하던 얼굴빛도 붉고 탁하게 변했다. 이젠 40대 중반에 접어든 개복지 자신이 형이라 불러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왕사룡의 얼굴은 고생하며 산 중년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이건 또 뭐지? 분명 양일지와 내력을 겨룬 일이 이런 사달을 만들었을 것이다. 왕사룡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던 개복지의 눈이 더욱 커졌다. 얼굴은 10여 년쯤 늙었으나 눈빛은 더욱 처참해져 있었다. 곧 세상을 하직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생기를 잃어버린 병든 80세 노인의 눈빛이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송장의 눈빛이군. 개복지의 눈빛이 심하게 떨리자 왕사룡이 탁한 음성으로 물었다. 개복지, 놀랐는가?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평소 강심장이라 자부하던 개복지였다. 하지만 열흘 사이에 왕사룡의 외모가 이렇게 추하게 변했는데 어찌 태어날 수 있겠는가? 개복지가 놀란 가슴을 추슬렀다. 놀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 개복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방주, 어찌 된 일입니까? 왕사룡이 죽든 말든 조금의 애석함도 없는 개복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왕사룡이 측은하다고 생각되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걱정되었다. 그렇기에 개복지의 말에는 왕사룡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휴, 다시 깊은 한숨을 쉰 왕사룡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초조한 기색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도 지금 상황이 혼란스럽네. 처음에는 그저 양일지의 사기가 몸에 흡수되어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확실해졌어. 나는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네. 몸이 빠르게 늙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개복지가 보기에 자신과 마주보고 얘기하는 왕사룡의 얼굴이 지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안 믿을 수도 없다. 개복지가 물었다. 무공은 어찌 됐습니까? 소실됐습니까? 왕사룡이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네. 단전이 좀 탁해지긴 했으나 무공은 그대로일세. 무공은 그대로라니 왕사룡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왕사룡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던 개복지가 마음속으로 무릎을 탁 쳤다. 뭔가 깨달은 것이다. 개복지는 탕명이 얘기해준 말들이 떠올랐다. 그렇지. 그렇다면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왕사룡은 지금 전생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탕명의 말로는 전생의 왕사룡은 개방의 방주였고 나이는 60이 넘었었다고 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환생한 지 10년은 분명 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생과 이번 생의 삶을 더하면 왕사룡의 실제 나이는 80세가량 되는 것이다. 생기를 잃은 눈, 탁한 음성. 바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0세 노인의 것이었다. 얼굴은 10여 년 늙어버렸지만 눈빛과 음성이 얼굴보다 빨리 늙어버린 것은 아닐까? 빠르게 추론을 마친 개복지가 짐짓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방주, 어찌 사람이 열흘 사이에 10년을 늙을 수 있습니까? 장장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왕사룡의 신임이 전과 같진 않지만 장장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왕사룡의 오른팔이었다. 개복지는 당연히 장장로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왕사룡의 말은 의외였다. 개복지, 자네한테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네. 개복지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장장로도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이자가 왜 나에게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지? 왕사룡의 표정이나 말투로 보아 분명 자신의 도움이 절실해 보였다. 게다가 말투도 이전과 달리 무척이나 부드러웠다. 방주,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개복지와 탕명이 죽이 맞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왕사룡이다. 개복지의 말에 왕사룡의 눈빛에 작은 희망이 스쳐갔다. 휴, 잠시 뜸을 들인 왕사룡이 말을 이었다. 설명하자면 좀 긴 얘기이네. 자네에게는 믿기 힘든 얘기일 것이야. 이렇게 말을 꺼낸 왕사룡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환생하게 되었는지를 빠르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어찌 방주가 되었는지, 왜 탕유라는 여자를 찾으라 지시했고 얼마 전 희한한 꿈을 꾼 후 양일지와 저기용을 찾으라 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다만 삼성산 절벽 혈투에서 자신은 숨어있다가 힘이 빠진 탕유를 몰래 습격해 중상을 입힌 얘기는 슬쩍 바꿔 말하였다. 개복지는 이미 탕명에게 한 번 들었던 얘기였지만 왕사룡의 입으로 다시 들어도 신기하고 놀라운 얘기이긴 했다. 개복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왕사룡의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개복지의 표정에 놀람과 황당함이 섞여 있자 왕사룡은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했다. 놀랐겠지. 하지만 사실일세, 개복지. 내 말을 믿어주게. 잠시 뜸을 들인 개복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습니다. 그런데 몸이 늙어가면 방주께서는 앞으로 어찌 되시는 겁니까? 왕사룡이 살짝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난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이 속도라면 2달 후면 80세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야.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개복지를 바라보는 왕사룡의 눈빛은 간절하고 절박했다. 무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복지는 얼핏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내색할 순 없었다. 개복지가 적극적으로 나오자 왕사룡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